김한근 강릉시장이 취임 100일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통해 국장급 인사 논란을 해명하고 조직 개편과 기업 유치 등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양양 지역에서 신품종 맛들임벼 재배 면적이 늘어나고 있지만 농협에서 수매를 꺼려 농민들이 판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6년 동안 강원도 땅값 상승률이 전국에서 5번째로 높았습니다. 도내에서는 원주, 춘천, 강릉 순으로 높았고 태백은 가장 낮았습니다.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초등학생들을 위한 전국 첫 공립대안학교가 내년에 홍천군에 개교합니다. 실험적인 교육과정이 개설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민선 7기 출범 100일을 앞두고 김한근 강릉시장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김 시장은 공무원 조직을 새롭게 바꾸고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차게 뛰겠다고 밝혔습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김한근 강릉시장의 민선 7기 첫 인사는 시청 안팎으로 잡음이 일었습니다. 국장급 빈자리를 직무대리로 채우면서 위법 논란이 불거져 시민단체들이 시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사태로 번졌습니다. 강릉시 인사는 일반 민간 기업의 인사와 달리 강릉 시민 모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강릉시 인사는 강릉시청 내 공무원들의 인사만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569에 대해선 다면 평가제를 없애면서 공무원 내부에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김 시장은 1년짜리 국장 인사는 문제가 많아 일할 수 있는 적임자를 발탁했다고 밝혔습니다. 퇴직 1년을 앞두고는 이렇게 밀어내기식 내기식 인사는 하지 않겠다라는 방침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 기준을 세울 수밖에 없었고 이달 안에 조직 개편안을 확정해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경제부서를 강화하고 대협력센터를 새로 만들고 평생교육원을 설치할 방안입니다. 일부 과장과 담당 자리는 공모를 통해 뽑습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예산 낭비 논란이 있는 민간 보조 사업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초고령화와 인구 절벽에 맞서는 방안으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대하고 심각한 환경 문제가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과감하게 수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한반도 평화 시대를 맞아 남강릉역을 신설하고 북방 물류기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황병춘입니다. 네, 벼 품종 하면 5대 벼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양양 지역에서 맛들임이라는 신품종 재배가 늘고 있는데 농협에서는 수매를 꺼리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김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누렇게 익은 황금 들판에서 벼 수확이 한창입니다. 콤바인으로 탈곡을 거친 벼가 금세 포대에 가득 찹니다. 여기 있는 벼는 맛들임이라는 품종인데요. 생산량이 많고 밥맛도 좋아서 농민들이 갈수록 재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조생종인 5대벼 재배 비중이 높은데 양양 지역은 올해 맛들임 품종이 60%가량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관할 농협에서 수매를 꺼려 판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량을 못 받아준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다소나마 병충해도 강하고 수확도 좀 낮고 이건 농협에서 안 받아주면은 이건 보관할 창고가 있나 그들이에요. 일부 농협에서는 5대벼는 전량 수매하지만 맛들임벼는 수매량을 경지 면적의 30%로 제한하는 등 달가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벼 건조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속내는 생소한 품종의 쌀을 소비자들에게 팔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농협에서는 또 이제 권장하는 품종이 있잖아요. 권장을 한다는 거는 가격이 좋은 걸 권장을 하잖아요. 시중에서도 맛들임보다 5대 가격이 좋고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권장은 5대로 하죠. 벼 품종이 점차 바뀌고 있지만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신품종을 지역 농협이 홀대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최근 6년간 강원도의 땅값 상승률이 전국에서 5번째로 높았습니다. 도내에선 원주, 춘천, 강릉 순이었는데요. KTX와 고속도로 개통 등 수도권과의 접근성 개선과 동계올림픽 영향 때문으로 보입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송석준 국회의원이 공개한 최근 6년간 전국 땅값 상승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는 전국에서 5번째로 땅값 상승률이 컸습니다.
지난 2012년 이후 강원도의 땅값 상승률은 15.07%로 33.4%의 세종시, 30.9%의 제주, 20.9%의 부산, 20.5%의 대구에 이어 5번째로 높았습니다. 도내에서는 원주가 20.3%로 가장 높았고 춘천 17.1, 강릉 16, 평창 15.9, 양양 14.2, 속초 14.1, 횡성 13.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땅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동계올림픽과 교통망 확충이라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동계올림픽 개최지거나 KTX와 고속도로망이 확충된 지역의 땅값이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바뀌고 있는 만큼 실제 투자에는 유의해야 합니다. 이슈가 있고 SOC가 있을 때는 토지나 주택 가격이 상승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폐광 지역인 태백은 5.4%로 가장 낮았고 접경 지역인 철원은 8.8%, 화천은 9.2%, 양구는 9.3%로 상승률이 낮았습니다. 태백, 삼척 지역이 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우리 낙후 지역에 대한 이런 균형발전 차원에서 특별한 배려 필요하고, 그리고 이렇게 과열 지역에 대해서는 또 투기적 혐의가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면밀한 정부의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편 세종시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시군구 가운데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부산 해운대구와 대구 달성군으로 나타났으며 원주시는 전국에서 18번째였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국 첫 공립대안초등학교가 내년에 홍천에서 개교해 실험적인 교육 과정이 개설됩니다. 전형 내용과 시기를 담은 입학 요강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입니다. 강화길 기자입니다. 홍천군 동면 속초초등학교 노천 분교장입니다. 지난해 3월 폐교했습니다. 그 자리에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내년 6월쯤 완공되는 대안학교 시설입니다. 전국에서 처음 생기는 공립대안초등학교인 노천초등학교입니다. 일반 초등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치유와 돌봄 교육을 제공합니다. 교육과정의 60%는 대안교과로 짜여집니다. 철학과 예술, 몸, 프로젝트 등 실험적인 과정들로 운영됩니다. 전체적으로 놀이터가 좀 많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좀 여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다음에 확장된 공간, 가변의 공간이 있는데 하나의 공간을 가지고 한 목적을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수업들이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많죠. 학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은 이 학교의 개교 시점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개교 시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 학교는 모두 신입생을 선발하는 일반 학교와 달리 전입학교입니다. 1학년을 제외한 2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두 전입생을 선발합니다. 정원은 108명입니다. 강원도에서 60명, 전국에서 30명을 뽑습니다. 나머지 18명은 위탁 학생을 받습니다. 사회통합과 다양성 전형으로 반반씩 뽑습니다. 교육청의 고민은 사회통합 전형입니다. 대안교육을 희망하는 다양성 전형과 달리 사회통합 전형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피해 학생들을 주로 대상으로 합니다. 때문에 전입 시기를 3월이나 9월로 고정하면 수시 전입이 불가능해집니다. 저희는 3월, 9월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입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가 다 완공되는 거에 맞춰서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대로 전입 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학부모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전형 방법과 개교 시기를 다음 주쯤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무인 항공기 산업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산림방제용 드론의 역할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새빨간 불길과 매캐한 연기가 솟아오르는 산불 현장. 해가 지면서 소방 헬기도 사람의 접근도 어려워졌지만 무인항공기 드론이 현장을 날아다닙니다. 현재 산불 진행 방향은 어떤지, 불의 세기는 어떤지 실시간으로 화면을 전송하며 방어선 구축 등 진화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산림 현장에서 드론의 활약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헬기가 뜨기 어려운 야간에 산불이 나자
드론이 출동해 소화탄을 투하합니다. 험준한 산속에서 조난된 인명수색에 나서고 10kg이 넘는 구급함을 전달해 신속한 처치와 구조를 돕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같은 산림 전염병 예찰, 약재 살포에도 투입됩니다. 매년 1000헥타르 이상의 면적의 산림 방제에 드론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일단 안전하게 위험한 지역에도 작전을 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비용 면에서 현재 그 항공기가 하고 있는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불 감시와 단속, 인명 구조까지 갈수록 활용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드론. 산림청은 민간업계와 함께 중대형 드론을 활용한 연구를 통해 실제 산불 현장에 헬기 대신 투입할 수 있는 드론 개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 방식이 변경되고 면적이 축소됐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일 열린 제101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에서 망상지구를 3개 지구로 분할하고 사업 주체를 다각화하는 한편 개발 면적을 6.39제곱킬로미터에서 3.91제곱킬로미터로 축소하는 개발계획 변경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동해 ECT는 망상지구 사업 대상 면적의 53%인 1.8제곱킬로미터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했고 리조트 사업자와 병원, 재단 등과의 추가 투자 협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해 추암 해변의 명승 지정 심의가 보류됐습니다. 문화재청은 동해안 3단계 공사로 인해 추암지구 경관이 변화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공사를 마무리한 뒤 명승 지정 여부를 다시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